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스타는요. 9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래퍼 에미넴입니다. 80알. 80알이고 37kg 운동 중독으로 마약 극복. 그래도 건강하게 이겨내시긴 했네요. 37kg 감량한 에미넴. 에미넴은 불우한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아버지가 가출했고 네. 마약 중독자였던 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신의 곡 가사에서도 어머니를 디스하는 내용을 좀 쓰기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애기 또 제대로 못 자라요. 그치, 엄마가 막 마약을 하면 끝났죠. 그러니까요. 네, 에미넴이 처음으로 접한 마약이 그 마약성 진통제라고 불리는 바이크린이었다고 하거든요. I don't know at what point exactly it started to be a problem. I just remember liking it more and more. People tried to tell me that I had a problem. I would say, get that person out of here. I can't believe they said that shit to me. They know nothing about my life. They have a mind. I'm not out there shooting heroin. I'm not out there, you know, putting coke up my nose. I'm not smoking crack. You're struggling with the argument of, do you have a problem or do you not have a problem? Can you control it or can you not? And I literally thought I could control it. 조절이 안 되는구나. 아니 그거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지 뭐. 그거 그래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진짜 자기 관리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네. 그 사람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처음으로 마약에 손을 댄 에미넴은 2002년에 영화 8마일을 촬영하는 동안 네. 바이크린, 유비언, 타독을 먹으면서 본격적으로 마약 중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명작을 찍을 때 세상에 마약과 함께하고 있었다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네. 촬영장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나에게 비언 약을 주었고 그것은 나를 기절시켰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늘 이것을 원해서 중독돼 버렸구나. 나는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약을 구하러 가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8말 그 시절은 에미넴은 대박이었잖아요. 월드스타 거의 1위였는데 그쵸. 한순간에 그냥 추락했어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마약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네. 2009년에 앨범 제작 당시에는 매일 밤마다 80알의 신경 안정제 륨을 복용했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80알. 어떻게 그거를 다 먹어요? 배부르겠다. 그거 먹어도 진짜. 내 말에 이거 삼키기도 힘들지 않아요? 진짜. 결국 에미넴은 약물 남용으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는데요. Had I got to the hospital about 2 hours later, I would have died. My organs were shutting down. My liver, kidneys, everything. They were gonna have to put me on dialysis. They didn't think I was gonna make it. My bottom was gonna be death. Within a month, I remember just walking around my house and thinking every single day, like, I'm gonna die. 이야, 진짜. 그럼 이후로 마약 끝났어요? 네, 에미넴은 이 재활치료소에서 나왔을 때 몸무게가 104kg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작용으로 또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고요. 마약 대신에 자연적으로 엔돌핀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무작정 그냥 달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러닝머신 위에서 무려 27km를 달렸다고 해요. 그럼 마약 중독을 운동 중독으로 치료했네요. 정말 건강하게 치료를 한 것 같아요. 그 결과 104kg이던 체중이 67kg까지 빠졌다고 합니다. 날씬해졌죠. 똑똑했네요. 날씬해졌어요. 지난 2018년에는요, 자신의 SNS에 나의 지난 10년을 축하한다라는 글과 함께 기념 주화를 들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10년을 축하하나 봤더니 마약을 끊은 지 10년이 됐다라는 사실을 자축했습니다. 저는 근데 다행이다. 좋은 자축인 것 같습니다. 네. 그거 그 중독 그 약간 그 모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기념으로 거의 1년마다 이렇게 코인 주더라고요. 아, 그 주화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거 아마 10주년 코인이라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그렇다면 에미넴이 마약을 하고 매번 그 모임에 1년마다 나가서 지금 저걸 또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진짜 끊기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마약 중독을 또 운동 중독으로 이겨냈다고 하니까 참 네. 대단한데요. 앞으로도 계속 좀 유지해서 건강하고 좀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리우드 마약 스캔들. 또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마약 스캔들의 주인공은 사회운동가로도 활약 중인 오, 심지어 사회운동가야.
배우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우리 너무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예. 진짜 이 단어 제가 봤을 하나하나가 때 이 마약 안 하는 사람 찾기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헐리우드에서. 할리우드에서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어떻게 된 사건입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안젤리나 졸리 하면 네.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배우 중 한 맞아요. 명인데 네. 지난 2014년입니다. 네. 한 편의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할리우드 정말 발칵 뒤집혔었어요. 동영상이요. 우린 또 동영상? 동영상 얘기하면 어떤 좀 동영상? 불안하죠. 영국의 한 연예 매체, 그러니까 타블로이드지라고 하죠. 정말 자극적이고 가십적인 기사들이 가득한 너무 심해. 예. 그 매체에서 안젤리나 졸리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났다라면서 과거의 영상을 공개한 건데요. 뭐예요? Yeah, but I'm also going to go to the anyway and put certain things on hold.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너무 말랐다. 너무 많아. 아 근데 그때 고식증 걸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완전 어릴 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약간 수치 느낌 같아. 그리고 계속 긁고 있어요 몸을. 왜 이렇게 긁어? 아, 진짜 이거 계속 긁네요. 근데 저도 살짝 잘 긁기는. 아니, 근데 대부분 저렇게 전화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지 않나요? 아니, 약간 그거야. 오늘 만보 걸어야 되는데 이거 전부 더. 근데 그게 왜 스캔들 영상인지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990년대 후반에 안젤리나 졸리의 집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누가 찍었어요? 주장이 돼요. 누가 찍은 거야, 진짜? 누가 찍었어요? 이게 뉴욕의 한 마약 판매상에 촬영한 영상인데 당시에 졸리는 헤로인과 코카인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집으로 불러들였다라고 이 마약 판매상에 주장을 하는 겁니다. 수척한 팔이라든지 약간 횡설수설하는 전화통화 모습, 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긁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하고 마약한 채로 무슨 토크쇼에 출연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마약을 하고 토크쇼에서 이거 토크를 할 수 있습니까? 막 방송이요? 사실 그것도 안젤리나 졸리를 촬영했던 그 마약 판매상의 주장이에요. 이 나쁜 애네요. 나쁜 마약상. 이 마약 판매상에 주장하는 그 문제의 토크쇼 영상이 준비됐거든요. 보시죠. 약간 산만하긴 하다. 그렇죠? Oh, thank you. I was just saying before it started rolling. I was trying to tell him how I don't have friends here and I don't have any. 어제 안절부절하다. I love this watching shows. 근데 그게 마약했는지는 난 잘 확인이 안 돼.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마약 판매상의 주장이 이런데요. 안젤리나 졸리가 일주일에 2-3번 정도 자신을 만나서 마약을 구입했다. 그 졸리는 한 번 마약을 살 때마다 $100 정도로 소비했다. 토크쇼에 출연할 당일에도 코카인을 사기 위해 나를 찾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 출연할 때 그 당일날에 마약하고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나 이 마약 판매상의 주장이고요. 또 관련 보도가 터진 후에 안젤리나 졸리 측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었어요. 이게 보면 졸리는 사실 그동안에 여러 토크쇼나 인터뷰를 통해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 요 시절에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었고 특히 20대 때는 마약에 손을 대는 등 좀 어두운 시절을 보낸 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밝혀온 바 다행입니다. 있거든요. 완전히 네.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백한 바 있어서 굳이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그게 추측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마약을 했지만 지금은 끊었으면 뭐 인정. 그렇죠. 맞아. 이번에는 헐리우드 마약 계보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헐리우드의 마약왕. 1980년대, 90년대 최고의 인기를 누린 배우죠. 찰리 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유명하지. 너무 유명하지. 광란의 마약 파티 에이즈 숨기고 700명과 성관계입니다. 700명? 대단하다. 네, 이 찰리 씬은 정말 꽃미남 외모에 뛰어난 연기력으로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톰 크루즈랑 더불어서 이 할리우드 유력 그랬죠. 유망주로 항상 꼽혔죠. 진짜 잘생겼어요. 찰리 씨. 맞아, 얼굴도 잘생기고 연기도 좋았고 네. 인기 정말 많았어요. 아, 인기 많았어요? 네. 거의 탑이었어요. 탑이었어. 그런데 네. 이렇게 잘 나가던 찰리 씬이 서서히 몰락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가정폭력, 난잡한 이성관계, 그리고 마약 아하. 때문이었어요. 다 들어가네.
세 번째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3년 만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고 나서 밤마다 광란의 마약 파티를 벌여서 이게 마약 재활원에 입원하고 치료를 받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까지 있었어요. 그 찰리 신 개최한 파티에 갔다가 마약 중독됐던 사람들 많다고 그랬어요. 자기 의지가 아니야? 이게 자기만 마약에 빠진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 마약의 세계로 인도를 했다라고 못됐다. 하는데 전설의 록밴드죠. 너바나의 멤버 커트 코베인의 아내이자 가수 겸 배우인 코트니 러브가 그 중에 한 명이죠. 어머, 어떡해. 이 코트니 러브가 찰리 신의 저택에서 열린 광란의 파티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마약에 빠졌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후에 이제 코카인, 헤로인에 취해서 갖가지 기행이랑 일탈을 저지르고 수시로 재활치료소를 들락거리면서 연애면을 장식하기도 했죠. 그것도 아까 친구 자사기야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금목작이에요. 맞아요. 아니 꼭 할 거면 자기 혼자 하지 왜 다른 그러게요. 사람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남의 인생을 이렇게 망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뭐라고요? 찰리 신이 했던 이상한 만행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게 늘상 마약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지 일반적으로는 이게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문란한 성관계를 가져왔었는데요. 네. 지난 2010년에는 파티에서 눈이 맞은 유명한 성인 배우인 카프리 앤더슨을 호텔방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네. 그런데 정말 경악스러운 게 옆방에 전처랑 아들이 자고 있었는데 바로 옆방에서 성인 배우를 데리고 들어간 거죠. 말이 돼? 인간 말종이다. 그렇죠. 진짜 최악이네. 너무하네요. 진짜 미쳤네요. 이런 말을 해. 여기서 더 황당한 일은 이게 술과 마약에 잔뜩 취해 있었다 보니까 갑자기 지갑이랑 시계를 잃어버렸다면서 알몸으로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어머. 그리고 나서 갑자기 여자한테 막 욕설을 퍼붓고 그리고 이제 막 옷장에 가두기까지 하죠. 결국에는 이제 겁에 질린 이 배우 이 카프리 앤더슨이 욕실로 대피를 하고 경찰을 부르면서 사건이 일단락이 됐는데 이렇게 이제 2013년 1년 동안 성매매에 쓴 돈이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18억 원. 뭐라고요? 달했던 겁니다. 18억? 와, 진짜 너무한데? 뭐 하는 사람이야 스킬이 도대체. 다르네요, 진짜. 와, 진짜 지금까지도 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근데 게다가 이 사람 에이드스 걸렸잖아요. 아, 진짜요? 그거 속이고 성관계 했다가 그러니까 걸렸어요. 진짜 그거는 나쁜 범죄야. 사람이 그건 제 범죄지. 악마죠. 악마네 네. 진짜. 에이즈에 걸린 걸 이제 숨기고 무차별 성관계를 가졌다가 네 번째 약혼녀 그리고 성매매를 했던 여성 총 76명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 수사하는 과정, 고소하는 과정에서 네. 성매매를 했던 파트너 수가 무려 700명에 달한다. 700명. 라는 것으로 밝혀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줬죠. 우와. 700명. 야, 아니 근데 진짜 이 중에 에이즈를 대단하다. 지금 다 옮기고 다닌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너무 사람들. 충격적이에요. 아니 우리 지금 오늘 이 나온 정보만 해도 이 정도인데 여러분들의 나라에는 좀 유명했던 알고 있는 유명한 마약 스캔들 같은 게 좀 있습니까? 영국에는 그 진짜 인기 있었던 가수 에이미 와인하우스. 나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나 너무 나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어. 그분은 노래까지 리헵이라고 해서 그 중독자들 가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사도 그들이 나 리헵에 보내려고 했는데 나는 no no, 했다. no, 이렇게 부르면서 결국에 27살에 돌아가셨잖아요. 마약하고 술 중독 때문에. 저랑 동갑이라서 더 와닿고 지금까지 너무 슬퍼요. 네. 어쨌든 찰리 신 정말 8, 90년대에 너무나 유명한 배우고 잘 나가던 배우였거든요. 그런데 뭐 제목부터가 너무 좀 추접하고 네. 정말 너무 싫은 마약 스캔들이고 그러니까 이걸로도 가족도 잃고 건강 잃고 명예 잃고 그래가지고 정말 왜 그러나 싶네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엔 또 어떤 사건을 만나볼까요? 다음으로 만나볼 스타는 90년대를 대표하는 팝의 여왕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우와! 나 너무 속상해 정말. 기사로 남편 잘못 접하게 됐죠. 만났잖아요. 최고였어요, 위트니. 풍부한 표현력과 가창력으로 마라이어 캐리 그리고 셀린 디온과 함께 90년대를 대표하는 3대 디바. 사실 이 디바라는 말을 대중가수한테 처음 이제 붙였던 게 이 휘트니 휴스턴이거든요. 1992년에는 영화 보디가드를 통해서 배우로 활동을 했었는데 이 영화의 OST였던 I Will Always Love You는 여자 가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로 남아있죠. 최고였어, 최고. 맞아요. 이쁘고 노래도 잘하고 몸매도 최고였어. 예쁘고. 저 이런 게 재능을. 재능이지. 예. 와. 저런 건 없죠, 현실에. 추억이야, 진짜, 이 영화.
그런데 왜 갑자기 마약한 거예요? 그러게요. 나 너무 속상해. 문제는 1992년 네. 가수 겸 작곡가인 바비 브라운이랑 이제 결혼을 하면서 시작이 되죠. 이거 솔직히 둘이 결혼할 거라고 상상 못했어요. 정말 다른 과예요, 둘 다. 그런데 이렇게 결혼 시기부터 남편의 외도, 폭력 등으로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마약이 이제 여기저기 널려 있던 이제 자택 화장실 사진이 공개되면서 대중한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죠. 세상에. 어떡해요. 이때 이제 남편 바비 브라운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가 되고요.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은 마약 중독으로 재활 시설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등 부부가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근데 그 마약 때문에 목소리도 많이 망가졌잖아요. 맞아. 콜콜 그쵸. 걸렸어요. 정말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는 찬사를 받은 목소리마저도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망가져 버리죠. 얘네 같이 안 하네. 안 올라가. 그러니까 안 올라가요. 아, 낮춰서 부르시는 거죠? 라이브로 부르는 것 같은데. 차라리 많이 낮췄네. 차라리 립싱크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노래 잘하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 망가뜨렸지? 아, 힘들게 부르고 있네.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아, 외모도 망가져. 너무 달라요. 너무 속상해. 진짜. 안타깝다. 내가 그러니까 제일 좋아했던 가수였는데 진짜. 못으로 다 나가버리네. 이게 본인도 알고 팬들도 알았는데 네. 결국엔 마약은 끊지 못했던 거죠. 결국에 이제 바비 브라운이 대중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2007년에 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죠. 네.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는 마약을 끊었어요? 이혼 후에 이제 강한 재활 의지로 마약 중독으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해요. 네. 어머니도 그걸 증언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 이제 중독된 마약의 늪에서 다시 빠져나오기란 참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나 옷차림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약에 취한 채 나이트클럽 앞에서 목격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는 아예 파산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어요. 어떡해. 이거 몰골이 왜 이러세요? 어떻게 파산을 해요? 근데 1억 돈 엄청 달러. 많이. 1억 달러. 1억 달러 말이 돼요. 이게 막 돈, 정신, 몸 다 망가지네요. 이게 마약에 빠지면 이게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그냥 손안의 모래처럼 다 흩어지죠. 그리고 2012년 2월이죠. 이때 이제 그래미 어워드 전야제가 있던 날인데 휘트니 휴스턴이 비버리 힐튼 호텔의 욕조 안에서 안 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됩니다. 사인이 심장마비. 코카인에 중독이 되면 보통 이제 그 심혈관이 수축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코카인 중독자들이 이 심장마비로 죽곤 한다고 합니다. 아우, 세상에. 안타깝다. 아우. 그런데 이 마약이 불러온 비극이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휘트니 휴스턴의 딸인 다 같이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 대물림이 되네. 이쁘게 생겼네. 네, 역시 3년 후에 22살의 나이로 사망을 했죠.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 네. 이게 측근에 따르면은 크리스티나가 줄곧 헤로인, 코카인 등을 사용을 했고 항상 마약에 취해 있었고 재활원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마약하는 부모 밑에서 애들은 온전하게 자라는 것도 이상하죠. 맞아요, 맞아요. 부모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워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90년대를 대표하던 디바였고 셀린 디온이랑 머라이어 캐리는 아직도 저렇게 건재한데 네. 휘트니 휴스턴만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마약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